예,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번외편으로 이렇게 쌍꺼풀 수술할 때 팁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인 셈인데요. 눈을 기준으로 코 쪽에 있는 피부를 제가 내측이라고 표현하고 바깥쪽을 외측이라고 표현하는데, 내측이 이제 쌍꺼풀 모양이나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측이 가리면 좀 세 보이고 좀 못돼 보이는 경향이 좀 있어서 좀 인상이 편안하게 되려면 내측이 좀 더 보여야 된다고 이야기해요. 근데 나이가 들면 또 내측은 보이고 외측이 이렇게 꺼지게 되죠. 예. 뭐 가끔 젊은 사람에서도 외측이 이렇게 처진 사람이 있는데,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측을 좀 더 신경 써서 디자인해야 되겠지만, 오늘 내용으로는 내측이 가리는 걸 어떻게 수술하는지, 아니면 요런 눈에서는 굳이 뭐 내측을 신경 써서 디자인 안 해도 된다 하는 건지를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본인 눈의 조건을 무시하고 그냥 라인만 하나 덜컥 만들어두면 이렇게 내측이 가린 눈이 됩니다. 요런 쌍꺼풀을 선호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어요. 좀 더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고 뭐 그런 느낌을 준다 해서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데, 일반적으로는 뭐 9대1 정도로 이런 눈보다는 내측이 보이는 눈을 선호하는 게 대부분이죠. 그래서 이 정도면 그나마 또 괜찮은데, 이보다 더 심각한 눈, 그러니까 내측이 너무 가리고 몽고주름 밴드가 너무 심하게 발달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뭐 이런 눈을 선호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. 이럴 경우에 내측이 좀 더 보이게끔, 대신에 너무 많이 보이진 않게 해달라는 뭐 고객의 요구도 받아들이고,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눈도 훨씬 더 커 보이고 인상도 좀 더 편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. 아까 사진에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술되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서 환자들하고 설명할 때 원하는 바가 어느 정도냐 하고 보여주면서 정할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내측 쪽에 속눈썹은 쏙 파묻혀 있고 외측은 이제 속눈썹이 좀 많이 보입니다. 이런 사람들 그냥 쌍꺼풀 덜컥 만들어 두면 아까처럼 내측이 많이 가린 눈이 되겠죠. 그런 눈도 물론 이제 내측이 너무 많이 커지는 건 아니고 내측이 좀 충분히 보이게끔 디자인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죠. 이 눈도 마찬가지죠. 처진살도 많고, 예. 뭐 개슴츠레한 것도 조금 있지만, 굳이 개슴츠레한 거 뭐 바꿀 생각은 없지만, 눈이 커 보이고 이 처진살이 해결되면서 내측이 가리지 않은, 매섭지 않은 눈을 선호할 때는 이렇게 내측을 좀 보이게끔 디자인. 물론 이 눈에서도 내측보다는 외측으로 갈수록 쌍꺼풀이 더 커집니다. 그거는 유지하면서 내측이 더 보이게끔 디자인하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죠. 마찬가지 눈이에요. 똑같이 그냥 뭐 가볍게 그냥 쌍꺼풀 만들어주면 내측이 많이 가려서 힘들게 되죠. 그때는 앞트임하고 내측 가리는 거를 조금 더 보이게끔 하는 디자인이 필요하겠죠. 자, 이런 눈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내측은 완전히 가리고 뒤에만 크게 보이는 경우에 수술 다시 해주는 게 낫다는 거죠. 이런 눈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싸늘하고 노려보는 듯한 느낌에서 내측이 더 보이고 하면 눈이 훨씬 더 커지고 인상이 좀 서글서글하게 편하게 보이죠. 네, 마찬가지입니다. 앞트임하고 내측 좀 더 보이게 하면은 사실은 눈이 작은 사람도 눈이 커지는 효과를 좀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마찬가지고요. 내측은 거의 안 보이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커진 듯한 쌍꺼풀을 좀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통 이야기해 주죠. 물론 이런 눈을 선호하고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디자인해서 수술합니다. 예. 자, 이런 눈은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매몰로 한 경우에 원래 내측이 그렇게 많이 가리지가 않아요. 비슷해요. 그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매몰 라인 잡아줘도, 아니면 매몰할 때 내측 라인을 조금 높이 잡든가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되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건이 내측이 그렇게 가리지 않는 눈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디자인해도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인
외측에서 이렇게 처진 듯한 모양이 되고 내측이 너무 커서 이렇게 급격하게 선이 끌려 올라간 듯한 모양에서는 반대로 이제는 내측은 좀 더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외측 선은 좀 유지하게끔 디자인을 해줘야 되겠죠. 그래야지 훨씬 더 젊고 편한 인상이 되겠죠.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 같은데, 예. 뭐 요런 정도의 쌍꺼풀도 충분히 원하는, 요게 딱 내가 원하는 바다 하면은 뭐 더 이상 수술할 필요는 없겠지만, 작은 얼굴에 큰 눈, 그리고 큰 쌍꺼풀 선호하고 절대 졸리지 않는 눈에서는 약간 아웃폴드 느낌 나게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것도 내측이 더 많이 이렇게 보이게 해주는 것도 눈이 훨씬 커 보이고 세련된 느낌을 줘서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디자인해 수술합니다. 자, 이 경우에는 살은 두껍고 처진 살도 많고 하지만 그냥 단순 절개로 해서 수술하기 때문에는 라인은 옅어지고 풀리고, 물론 재수술하기에는 풀린 눈이 더 좋지만은, 그리고 내측 가리는 것도 해결이 안 되고, 이럴 때는 아예 완전 절개 재수술로 내측도 더 보이게 하고 좀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. 뭐 눈매 교정을 하든 완전 절개를 하든 부분 절개를 하든 매물을 하든 눈의 상태에 따라서 눈 상태를 보고 판단하고 원하는 바를 거기에 맞춰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내측이 그렇게 많이 가리지 않는 눈에서는 내측이 살짝 가리고,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걸 선호하는 사람들은 내측은 살짝 가리고 뒤쪽에만 살짝 보이는 걸 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. 그런데 쌍꺼풀이 어느 정도 보이는 눈에서는 내측이 가리고 외측만 크다면 그걸 선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. 그러니까 내측이 좀 더 보이게 해달라고 선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. 수술할 때는 눈 프루브라 그러죠. 수술 이제 디자인할 때 이런 걸로 라인을 만들어 봐가면서 이렇게 됐을 때의 눈 모양을 느껴보시라고 이야기하고, 이렇게 됐을 때의 눈 모양, 그리고 쌍꺼풀의 크기 이런 걸 요걸로 보여주면서 환자가 선호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,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, 내측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걸 원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. 그럼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해서 수술하면 됩니다. 대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외에 너무나 황당하게 만약 요구를 한다면 그건 이제 조금 우리가 말려야 되겠죠.